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자, 514페이지 문제 13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전통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제조간접비를 바로 제공품으로 보냈는데, 자, 이제 우리 회사는 부문을 설정해서 우리 회사에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느냐, 이거를 구분을 하겠다 먼저.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는 자, 이런 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표를 부문비 배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자, 먼저 우리 회사는 두 개의 제조 부문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보조 부문으로 나눴죠. 그러면 여기가 제조 부문이고, 자, 여기가 보조 부문인데, 자, 제조 부문은 여기 이제 순서가 앞에다가 보조, 뒤에다가 제조, 정신없이 써놨죠.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앞에서부터, 자, 제조 부문은 기계와 완성, 보조 부문은 수송과 전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계와 완성 부문, 기계 부문, 그 다음에 완성 부문이 있고, 자, 두 개의 보조 부문, 수송과 전력. 자, 수선과 전력. 그러면 일로 짓게 된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가 이제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제조간접비가 총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490원이 나왔어요. 이 제조간접비는, 자, 제조간접비가 자, 49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자, 우선 이제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는지로 배분하기 위해서, 자, 이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 개별적으로 바로 배분할 수 있는 거, 요걸 이제 부문 개별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문 개별비가, 자, 얼마야? 기계에 50, 그 다음에 완성에는 38, 수선에는 30, 그 다음에 전력에는 12. 이래서, 자, 얘가 130원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490원에서 130원은 개별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0원은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부문 공통비가 거기 얼마가 나왔어요? 362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문 공통비가 360원이 나왔는데, 이 360원은 각 부문에,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요 네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걸 나눠주려니까 각 부문의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대요. 그럼 점유 면적이 얼마 나왔느냐? 자, 요로 100. 자, 요로 100. 그 다음에 완성으로는 90. 그 다음에 수선으로는 없고, 자, 전력으로는 10.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360원을 요 배부 기준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언제나 총재. 그럼 재는 360원, 제조간접비 360원이고, 자, 총원, 배부 기준 총은 190, 10이니까 200이 되겠죠? 요 200. 200은 어떤 거예요? 자, 200은 여기 기계로 100, 완성으로 90, 전력으로 10. 여기 이제 200이 이게 면적이잖아요. 200제곱.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겠다. 그럼 배부율은 1.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제곱당 1.8원이니까 100이면은 180원. 그 다음에 90이면은 162원. 그 다음에 10이면은 18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정확하게 부문 공통비가 36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자, 총 얼마야? 490원. 자, 이 490원의 제조간접비가 기계 부문에는 230원이 가고,
완성 부문에는 200원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선으로는 30이 오고 전력에 30이 오면 자, 요거 4개를 더하시면 자, 정확하게 490원이 나온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프린트에 보시면 자, 디귿번 부문비의 원가 계산 순서는 자, 요게 디귿번 부문 개별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역번 부문 공통비를 먼저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지금까지 하던 부문비의 제일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나온 거죠. 요게 요렇게 나오면은 자, 여기가 제조 부문이고 여기가 보조 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선 부문과 전력 부문의 원가는 자, 직접 배부법으로 수선 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이용하여 자, 배부한대요. 그러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수선 부문과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을 배부할 건데 자, 이때 수선은 자, 수선 시간을 기준으로 한대요. 자, 7시간, 3시간. 자, 여기로 7시간, 여기로 3시간. 그 다음에 자,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가고 자, 전력으로 2시간.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216에 144. 자, 그 다음에는 수선으로는 40kg. 자기 자신한테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배부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배부하는데 그러면 수선과 전력은 30원씩. 자, 30원씩인데 직접 배부법이니까 이 보조 부문의 용역은 무시를 해버려야죠. 그러면 요 30원을 요거와 요거의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그러면은 21원이 나오겠고 얘는 9원이 나오겠죠. 자, 얘는 계산기 가져야 되네. 자, 30 곱하기 자, 216에 144. 그러면 360분에 216. 그 다음에 360분에 144. 자, 계산하면 30 곱하기 216 나누기 360 하면은 자, 일로 18원이 배부가 되죠. 여기는 뭐 당연히 12원이 되겠네요. 해볼까요? 자, 30원 곱하기 144원 나누기 360원 하면은 정확하게 12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로 39원이 오고 자, 여기로 21원이 이렇게 배부됩니다. 그러면 제조 부문의 기계 부문에는 230원과 39원이 더한 269원이 되겠고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200원하고 21원이니까 221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221원과 269원을 더하면 총 금액은 490원. 자, 애당초의 금액, 요 490원이 정확하게 배분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기계 부분의 배부 원가 총액. 그러면 기계 부분의 배부 원가 총액. 그래서 정답은 269원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게 부문비 전체적인 흐름. 자, 제일 먼저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의 개별비를 먼저 배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비를 배부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해서 자, 제조 부문에서 제품으로 배부하면 요게 부문비의 배부 순서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 10번입니다. 프린트의 문제 1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전환원가에 대하여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자, 전환원가가 뭐야? 가공비. 자, 우리 전환원가라고 하는 것은 주요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래서 가공비를 우리가 전환원가라고 했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조간접비의 배부예요. 근데 활동기준은 뭐냐?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했어요?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부하거나 직접 노무원가법으로 배부하거나 아니면은 시간법으로 배부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든 공장 시스템들은 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노무비의 비중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바람직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동화됨에 따라서 기계 시간을 이용해서 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겠다. 그게 바로 활동원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직접 재료비법이나 직접 노무비법 또는 시간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 부문에서 작업 활동에 사용된 활동을 원가 동인으로 해서 배부하는 게 활동원가가 되는 거죠. 오히려 활동원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활동원가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요즘의 시스템이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 활동원가 배부 요거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프린트 1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전환원가에 대하여 활동기준 원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계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조립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품질 검사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50단이래요. 그리고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100원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가를 구하려면, 자, 먼저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가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직접 재료 원가는, 자, 이번에 완성된 게 50개고요. 자, 한 개당 재료비는 100원이래죠. 그러면 하나에 100원씩 50개가 완성이 됐으면은 재료비는 5,000원이 소비됐을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기계 작업을 활동으로 봤는데, 자, 기계 작업 시간은 1시간당 50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우리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의 기계 작업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아까 몇 개를 만들었어요? 50개를 만들었고, 자, 50개를 만드는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2시간의 기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총 100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계 작업 시간에는, 자, 기계 작업 시간은 100시간이고요. 시간당 얘는 50원이래요. 그러면 역시 5,000원이 기계 작업 시간에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립 작업을 활동으로 했는데, 자, 우리 회사는 부품 한 개당 1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개의 부품이 소요된대요.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이 5개가 소비된다. 그럼 우리는 아까 5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50개에 하나에 5개면은 25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50개의 부품이 소비되는데 부품은 한 개당 10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250원씩 10원이면은 2,500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이 다 만들어지면은 품질 검사,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를 할 건데, 자, 이때 품질 검사 비용은 완성품 한 개당 30원씩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품질 검사에, 자, 우리 몇 개 완성했습니까? 50개. 50개를 완성했는데 하나 검사하는데 30원이 들어간다네. 그러면 하나에 30원씩 50개니까 1,500원이 들어가겠죠?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14,000원이 자, 제조간접비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활동원가가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단기에 생산된 제품 50개의 총 제조원가는 14,000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활동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자, 활동원가, 자, 526페이지입니다.
자, 활동 기준 원가는 요즘에 자동화 등으로 비중이 확대된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에 정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조업도가 아닌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 이게 바로 활동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도입 배경 같은 건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 기준 원가의 장점은 뭐야?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가를 통제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의 구성이 변하더라도 신축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에 유용한 것이 바로 활동원가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자, 우선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활동을 배부할 때 자의적인 배부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529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복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활동 기준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장은 자, 활동을 조립 작업 활동과 주문 처리 활동과 검사 작업으로 세 가지로 부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가 그게 활동 원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립 작업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가 50이고 주문 처리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는 75,000원이고 검사 작업에 들어간 활동 원가는 즉 제조 간접비는 30,000원이다. 그 대신에 자, 우리 조립 작업은 원가 동인을 조립 시간으로 하겠고, 주문 처리 활동에서는 주문 횟수로, 검사 작업에서는 검사 시간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겠대요. 자, 그럼 문제. 자, 우리 회사는 제품 A를 250개를 생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에 제품을 25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한다면 A 제품의 매출이익은 얼마냐? 참, 매출이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자, 우선 우리는 몇 개를 팔았느냐? 250개를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한다네요. 그러면 얼마에 파는 거야? 25만 원에 매출하는 거죠. 자, 매출은 25만 원. 그러면 자, 매출 원가를 알아야, 요걸 알아야 여기서 요거를 뺀 게 매출 이익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50개를 완성했으니까 250개 만든 물건의 제조 원가를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재료비는 먼저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갔대요? 한 개당 150원이 들어가는데 250개. 그러면 250개가 하나에 150원. 그러면 직접 재료는 37,500원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한 개당 450원이 들어가요. 자, 250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450원이 들어가면 11만 2,500원이 직접 노무비의 발생액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를 활동으로 분석했으니까 조립 작업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문 처리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사 작업 활동. 그럼 요거 세 개가 우리 공장의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요거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립 작업 제조 간접비가 50만 원인데 우리 공장은 총 25,000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25,000원으로 25,000시간으로 나눠주면 자, 1시간당 20원의 조립 작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간을 작업했습니까? A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400시간을 작업했으니까
자, 20원 곱하기 400원 하면은 조립 작업의 제조간접비는 8,000원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문 처리의 제조간접비는 총 75,000원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주문 횟수를 1,500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눠주면은 주문 처리 횟수 1회당 50원. 그럼 우리는 A 제품의 주문 처리가 80회니까 자 곱하기 80 해주면 자 4,000원이 주문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작업은 30,000원인데 자 요거는 1,000시간이 작업이 됐죠. 검사 시간이 1,000시간. 그러면 시간당 30원. 그런데 우리는 A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0시간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100시간이니까 자 곱해주면은 3,0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만든 A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잖아요. 얼마가 들어갑니까? 37,500원에다가 11만 2,500원, 그 다음에는 15,000원. 그러면 16만 5천원이 자 매출 원가가 되겠고, 그럼 우리가 만든 물건이 16만 5천원인데 그놈을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25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8만 5천원이 이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한국이 단기에 A 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한다면 A 제품의 매출 총이익은 자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전통적인 재료비법이나 노무비법, 시간법보다 오히려 활동원가가 조금 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쉬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면 자 어디로 나왔느냐, 저기 533페이지인데 우리 아까 문제 7번은 뭐 똑같은 문제였죠. 자 2시간의 작업시간과 5개의 부품이 소요되는 것 7번은 똑같았었고요. 자 바로 8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534의 8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 활동 기준 원가를 적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집한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 B에 배부될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똑같이.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품 B 제품이죠. B 제품의 단위당 제조 간접비.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자, 원가를 뭘로 나눴느냐? 먼저 물류 원가와 작업 준비 원가와 자재 관리 원가와 동력 원가를 활동으로 4개의 활동으로 봤습니다. 그럼 먼저 물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봐야죠. 자, 물류 원가는 우선 총 1,000원이 나왔어요. 1,000원이 나왔는데 얘는 운송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합니다. 자, 총 250회 분의 자, 요거를 이제 A 제품하고 B 제품 같이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품 B에 배부되는 거 요것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품 B에 배부되는 물류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총 1,000원. 자, 1,000원을 A 제품은 200회, B 제품은 50회. 그러면 250회가 되고 그 중에 이제 50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A와 B로 2개로 같이 한번 하죠. 뭐 A도 하고 B도 하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250분의 200 요게 A, 요게 B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총재가 편하다며요.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1,000원이고 자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운송 횟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운송 횟수 총액은 250회.
그러면은 4원이 나오네요. 자, 4원에다가 A는 200시간이니까 8,000원이 되나요? 800원? 자, 800원이 되겠고, 자, B는 얼마가 돼요? 50시간에 4원이니까 2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물류원가의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준비원가. 작업준비원가는 총 6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는 600원인데, 자, 얘는 뭐를 기준으로 한대요? 작업준비 횟수 600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회당 1원이다. 1원인데 제품 A는 500회. 그러면 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 B는 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600원. 자, 그 다음에 자재관리. 자재관리에 들어가는 제조간접비는 900원이에요. 자, 900원인데 얘를 이번에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재 종류수로 나누겠대요. 그러면 45종류. 그러면은 20원이 되겠죠? 자, 20원에 25종류. 그러면 500원이 되겠고, 얘는 20종류니까 400원이 B제품으로 배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력원가. 자, 동력원가는 4,000원. 그러면 총재. 자, 그런데 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시간을 사용했네요. 자, 200시간이니까 시간당 20원이 되겠네요. 자, 20원씩 180시간. 그러면 3,600원이고, 자, 20원씩 20시간이니까 400원이 되겠죠. 그러면 A제품의 제조간접비는 5,400원. 그 다음에 B제품의 제조간접비는 1,1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단위당 제조간접 원가를 계산하래요. 자, A제품은 1000개를 만들었고 B제품은 100개 만들었대요. 생산량 1000개, 얘는 100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B제품의 단가를 물어봤죠. 100개 만드는데 1100원이니까 하나당 11원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자, 단위당 제조간접 원가는 11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만약에 A제품을 물어봤다. 그러면 A제품은 5원 40전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면 이게 바로 활동원가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아, 생각해 보니까 활동원가가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이런 자신감만 가지시면은 관련 문제들 어느 문제더라도 자꾸 이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자, 라스트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가공원가에 대하여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하고 있고, 자, 생산활동과 활동별 배부기준과 가공원가의 배부율이 주어졌습니다. 자, 기계작업시간은 기계작업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했고, 조립작업에서는 부품수를 기준으로 했죠. 자, 이번에 단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100개. 그리고 총 재료비는 6,000원이 들어갔대요.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또 역시 매출 총이익이 물어봤네요. 그럼 먼저 제조 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가 들어가요? 6,000원.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작업 시간. 자, 기계 작업 시간은 작업 시간당 10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제품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4시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이번에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400시간이 들어가겠고, 시간당 10원이죠. 그러면 4,000원이 배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조립 작업 시간. 자, 조립 작업은 한 개를 만들 때, 자, 부품이 하나에 6원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자, 제품 하나를 만들 때 5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00개를 만들었으니까 500개의 부품이 들어갔고, 자, 부품 하나가 6원씩이에요. 그러면 500개가 6원이면은 3,000원의 부품값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제품의 제조 원가는 13,000원이 되겠고,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얼마에 팔았답니까? 100개를 200원씩에 팔았대요. 그러면 2만 원에 매출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2만 원의 매출. 그러면 매출 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7,000원이 매출 이익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활동원가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빼놓은 게 있지요. 앞으로 쭉 올라오시면, 자, 몇 페이지냐? 508페이지. 자, 508페이지 보시면은 원가 행태에 따르는 분류. 자, 요거는 원가 행태는 단일 배분율. 지금까지 한 거는 단일 배분율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칭되는 방법이 이중 배분율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는 단일 배분율법은, 자, 제조간접비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조간접비를 그냥 퉁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 배분율법은 요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제조간접비는 원래가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잖아요. 이 단일 배분율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자,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재료비법이든지 노무비법이든지 시간법이든지 아니면은 활동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부한 게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중 배분율법은 제조간접비를 변동원가와 실제원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변동원가. 요 변동원가는, 변동제조간접비는 뭐를 기준으로 배부하느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제조간접비를 배부하라. 그리고 이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 주면 된대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8페이지에 니은번 중간에 원가 행태에 따르는 분류, 단일 배분율법. 단일 배분율법이란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그냥 제조간접비 해서 배부하는 방법. 이게 단일 배분율법이다. 자, 밑에 이중배분율법. 이중배분율법이란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자, 이 경우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자,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시간 요걸로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간접비,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만들든 조금 만들든 고정비는 그냥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면은 보다 합리적으로 단일 배분율법보다 훨씬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데서 이제 착안된 게 이중 배분율법이 되는 거죠. 시험이 된 거는 항상 조금씩 발전돼서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정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518페이지에. 자, 18번. 자, 제가 지난번에 기본서 나갈 때 요거는 심화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빼놨던 문제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과 도장 부문이 있으며 보조 부문에는 전력 부문이 있다네요. 자, X1년 3월 중 부문별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와 제조 부문이 사용한 전력의 실제 사용량과 최대 사용량이 다음과 같대요. 자, 그리고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 16만 2,500원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자, 5만 원과 11만 2,5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이중 배분율법을 적용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면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전력 부문 원가는 얼마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나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자, 두 개의 제조 부문과 자, 한 개의 보조 부문으로 나눴다. 자, 여기는 제조 부문이고 자, 얘는 보조 부문이잖아요. 그러면 제조 부문에는 조립과 도장이 있대요. 조립과 페인트,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에는 전력 부문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자,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조립 부문에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도장 부문에는 20. 그 다음에 전력 부문에는 16만 2,500. 그래서 합계는 48만 7,500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전력 부문비 자 16만 2,500원을 조립 부문에서 몇 시간 썼냐, 도장에서 몇 시간 썼냐, 이렇게 갖고 그냥 간단하게 배부했잖아요. 우리 보조 부문이 개수가 많으면은 많은 대로 개수대로 그냥 여기 얼마 이렇게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중 배분율법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 전력비를 다시 두 개로 나누겠다 이 소리예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 변동 전력비와 고정 전력비 이렇게 나누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자, 변동 전력비는 얼마래요? 자, 5만 원이고 고정에서는 11만 2,500원. 그럼 얘가 5만 원이고 여기가 11만 2,500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요거 전력비 이래가지고 그냥 배부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전력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자, 이 5만 원을 여기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일로 나가죠. 이제 보조 부문이.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로 배부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변동비는 실제를 배부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거기 보면은 자, 실제 사용량이 조립에 300kg, 도장에 700kg 이랬잖아요. 300, 700. 자, 여기가 300, 여기가 700.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15,000원하고 여기는 35,000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 전력비 요거는요 실제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 사용량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대 사용이 조립에는 500, 도장에는 1000. 자, 여기는 500, 여기는 1000 이렇게 가겠대요. 그러면 자, 배부해 볼까요? 11만 2,500원 나누기 1,500 이게 총제법이죠? 총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11만 2,500원 곱하기 1,500분의 500 자 곱하기 1,500분의 1,000 이렇게 가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11만 2,500을 1,50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75원이네요. 자, 75원 곱하기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1000. 그러면 37,500원에 75,000원. 자, 37,500원에 75,000원. 75,000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위당 75원이잖아요. 근데 500시간이니까 37,500원이고 요거 곱하면 75,000원이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11만 2,500원 정확하게 배분이 됐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냥 11만 2,500원 곱하기 500 나누기 1,500
그럼 얘는 37,500. 자, 얘는 112,500 곱하기 1000 나누기 1,500. 그러면 얘는 75,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바로 총제법이고 이게 제총각법이고 어느 거로 하든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총제법으로 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배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52,500원이고 여기는 11만 원이 배부가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62,500원이 배부됨으로써 자, 조립 부문의 제주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132,500원인가요? 플러스 52,500원. 그러면 177,500원이네. 자, 여기는 31만 원 되겠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주식회사 한국이 이중 배분율을 적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조립부문에 배부되는 전력부문 원가. 자, 조립부문에 배부되는 전력부문비는 52,500원이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종합원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